최 교수님. 예. 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특검도 또 강공 드라이브로 갔어요. 그렇죠. 강공 드라이브로 갔죠.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특검이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오늘 뭘 발표했냐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예. 그 행정법원에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와 예. 그다음에 집행을 정지해달라.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인데 그걸 못하게 한 2명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그런 처분을 예.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적 어떤 진행이라고 할까요? 예. 그걸 한 거고 또 한 가지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대면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거부한다고 표현이 뭐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본인들은. 뭐 이 날짜가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특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검이 설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기사가 그 SBS에 처음 나갔거든요. 그 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갔다 한들 그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아니 대면 조사하는 거를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특검에 대면 조사하는 거를 몇 월 며칠 한다. 이걸 아는 게 왜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반대할 이유가 됩니까? 어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어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안 되고 특검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검이 조사하기 전까지 대면 조사하기 전까지 날짜를 밝히지 않겠다고 아마 청와대하고 합의를 했었나 봐요. 물밑 접촉이 있었죠. 물밑 접촉이 있었죠.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발표하는 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걸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가서 압박을 할 것 같고 또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빌미를 명분. 주는 거니까. 예, 명분이죠. 네, 명분을 주는 거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법을 개정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아직은 그걸 고려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이걸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특검 조사기간 끝나는 3일 전에 신청해서 혹시나 권한대행이 불허해 보세요. 그러면은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 회기가 23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달에.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국회에서 이걸 늘려놔야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직무정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좀 어려운 얘기로 그 특검이 했는데 저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보이거든요, 저게. 뭐냐면, 자, 우리 아파트에 제가 뭐 잘못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범위 명시했고, 장소 명시했고, 일자 명시했고, 근데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럼 열쇠 따는 분들 해갖고 강제로 따고 들어옵니다. 제가 막아요? 공무집행방해는 현장에서 체포입니다. 네. 현행범. 특검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서 문 열라고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림 몇 번 찍히고 그때 그걸 누구든 불러갖고 뜯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압수수색에 그렇게 막는다고 돌아옵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인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다 보니까 또 장소가 청와대이다 보니까 예의를 가져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기까지였겠죠, 거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는 서로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예의도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면서 대신에 사실은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취지는 그거겠죠. 아무래도 왜 특검이 용민정진 진격하지 않냐? 왜 특검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예. 결국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다. 여론전도 있고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때 압수수색 하러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그 2항, 우리가 항상 말했던 형사소송법에 있는 2항에 대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문제되는 게 과연 이게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승인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두 번째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특검이 소송을 낸 건데 그렇죠. 그거를 받아줄지 말아야 될지를
행정법원 보고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행정법원으로서는 이게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게 바로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본안소송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해서 서면을 많이 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금 할 시간이 없잖아요. 행정처분이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한번 이걸 승인해줘 버리면, 물론 임시적인 조치가 원래 집행정지 신청이지만 승인해줘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안소송을 한 것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즉 행정법원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먼저 판단할 셈이 돼버려요. 그거를 행정법원이 할 리가 없어요. 아하. 그거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거를 한다. 압박하는 거죠. 청와대. 예. 청와대를 압박하고 여론에게 알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 교수님 저는 특검의 수를 다 읽었어요. 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론전을 하는 것은 예. 저거로 성동하면서 격서 다른 걸 칠 준비를 하고 있다. 뭘 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병우도 일단 쳐야 될 것 같고요. 예. 대면 조사 문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압력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대통령 대면 조사와 연관돼 있다고 봐요. 저는 일정 부분 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우리가 끝까지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은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집어넣잖아요. 지금 김기춘 공소장에도 예. 대통령을 공범으로 집어넣었어요. 예. 그것도 최순실에도 공범으로 예, 집어넣었죠. 공범으로. 그 뇌물죄 공범으로 집어넣고 그건 결국 또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대면 조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특검의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면 대통령의 처벌 또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기춘 공소장에 대통령이 20번 언급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예. 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번이 언급됐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삼성 뇌물 관련해서 영장 재청구 할지 말지, 예. 우병우 수사하는데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그렇죠. 수사를 언제 할지 이런 과실은 것들이 거기서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랑 금융위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대면 수사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대면 수사 하거나 말거나 간에 새로운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당신들이 가지고서 보시다시피 그렇죠. 적어서 뇌물 내면 되죠. 예. 수뢰한 사람이 저렇게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법조계에 어떻게 원칙 하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리는 자가 범인이다. 어떻게 네, 조사하냐? 예. 삼성 받아줘라. 그리고 공정위 자료까지 묻고. 그렇습니다. 예. 멱살은 대통령하고 잡고 옆구리는 우병우와 삼성의 옆구리를 때리고 그렇습니다.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 약간 특검 내부적으로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거를 할지 말지 원래는 8일에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예. 못하니까 다음 주 정도에 지금 할 것 같아요. 직권남용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뇌물죄도 들어가나요? 우병우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안 들어가죠. 사실. 정강에 흘러다니던 그 수상한 돈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예, 것으로? 그거는 정리하고 그거 말고 좀 큰 걸로 영장을 청구할 생각인 것 같아요. 큰 걸로. 예. 그다음에 우병우가 최순실과 골프 회동을 했다는 게 증언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사해봐야 돼요. 특히 우병우가 민정수석 되기 모른다 전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모른다 그랬는데 민정수석 되기 전에 골프 최순실과 우병우가 골프 회동을 했다. 예. 이러면 민정수석 되기 전에 왜 골프장에서 만나서 골프를 쳤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골프장에 만난다는 게 물론 정말 운동을 위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기흥 컨트리클럽. 그렇죠. 우병우 장모가 하는 예. 그 거기서 최순실과 우병우가 골프를 쳤다. 그것도 임명되기 바로 전에. 예. 그렇다고 하면 우병우 임명에도 최순실이 어느 정도 관여하거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보지 않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 다른 큰 가지 거는 다음 시간에. 정황 증거가 네. 있으니까. 네. 저도 살짝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 네. 예. 서로 의견 예. 교환을 하는 걸로. 김 대표님. 예. 자, 이제 문제가,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소속의 간사가 틀어주고 있으면, 빗장을 채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직권상정을 해줘라. 특검법 개정안. 예.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소속되어 있는 바른정당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25일 날 연장되는 걸 보고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근데 그 이유는 23일이 마지막 회기거든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정안은? 지금 바른정당이 예. 이 공수처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령 18세 이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계속 찬성하는 척 했다가 그 다음 다시 다 반대를 다 하고 이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만큼은 이 특검 연장 부분만큼은 자기들이 그래 되면은 당의 어떤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아, 찬성을 하면? 왜 그럼 탈당을 했느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23일 날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 개정안이 되지 않으면은 그날로 끝나잖아요, 임시국회가. 예,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은 권성동 위원장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예. 제가 볼 때는 이 바른정당도 지금 이제 어차피 자기들이 탈당하고 창당을 하고 했으면은 자기들이 존재 의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아마 23일 날 같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3일. 예. 23일 날 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탄이 터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18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장이 올리면. 상정을 하거나 네. 혹은 여야 간사가 상정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위원장이 상정하게 되면 법사위를 통과해서 그렇죠. 국회에서는 과반수 근데 혹은 예.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길.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수가 98명인가. 그러니까 그거 빼고도 가능합니다. 그거 빼면은 다 예. 되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이 문제예요, 지금. 아니, 바른정당이 상정만 해주고 반대를 해도 상정해주는 거에 오케이를 했잖아요. 근데 날짜를 지금 뒤로 미루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직권 상정하면 듣고 있나요? 되잖아요. 근데 듣고 그럼 있나요? 국회의장이 근데 국회의장은 네. 사실은 직권 상정은 국회의장으로서는 어느 아니든 좀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바른정당이 이걸 거부한다고 하면 하셔야 돼요. 그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예. 그게 정말 국회의장을 맡으신 지금 야당이 하고 계시잖아요. 국회의장을. 예. 그러니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왜 중요하냐. 이게 연장되는 게 연장되고 탄핵이 인용이 돼 보세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 잡혀가서 조사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연장이 되면. 근데 박사모는 이게 국내 뜻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곽사모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연장되면 박사모 특검 대표 나오셨어요? 아니, 균형 있는 시각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오늘 진행하세요? 특검의 기간이 연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변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특검이 지금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으니 결론까지 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번 특검법 개정안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했던 모든 것의 공소유지도 특검이 하게 그렇죠. 돼서 일관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개정안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더민주, 그 다음에 국민의당 여기서 급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특검법 개정안. 그렇습니다. 황교안 알겠습니다. 대행의 오늘 태도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번제뿐만 아니라 이제 특검도 또 강공 드라이브로 갔어요. 그렇죠. 강공 드라이브로 갔죠.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특검이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오늘 뭘 발표했냐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예. 서울 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와 예. 그다음에 집행을 정지해달라.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인데 그걸 못하게 한 2명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그런 처분을 예.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적 어떤 진행이라고 예. 할까요? 그걸 한 거고 또 한 가지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대면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거부한다고 표현이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본인들은. 이 날짜가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특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검이 설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사가 SBS에 처음 나갔거든요. 그 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갔다 한들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아니 대면 조사하는 거를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겁니까? 해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특검이 소송을 낸 건데 그렇죠. 그거를 받아줄지 말아야 될지를
행정법원 보고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행정법원으로서는 이게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게 바로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본안소송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해서 서면을 많이 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금 할 시간이 없잖아요. 행정처분이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한번 이걸 승인해줘 버리면, 물론 임시적인 조치가 원래 집행정지 신청이지만 승인해줘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안소송을 한 것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즉 행정법원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먼저 판단할 셈이 돼버려요. 그거를 행정법원이 할 리가 없어요. 아하. 그거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거를 한다. 압박하는 거죠. 청와대. 예. 청와대를 압박하고 여론에게 알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 교수님 저는 특검의 수를 다 읽었어요. 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론전을 하는 것은 예. 적어로 성동하면서 격서 다른 걸 칠 준비. 또 장소가 청와대이다 보니까 예의를 가져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한 였겠죠,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는 서로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예의도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면서 대신에 사실은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취지는 그거겠죠. 아무래도 왜 특검이 용민정진 진격하지 않냐? 왜 특검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예. 결국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다. 여론전도 있고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 압수수색 하러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그 2항, 우리가 항상 말했던 형사소송법에 있는 2항에 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문제되는 게 과연 이게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승인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두 번째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대통령이 특검에 대면 조사하는 거를 몇 월 예. 며칠 한다. 이걸 아는 게 예. 왜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반대할 이유가 됩니까? 어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어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안 되고 특검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검이 조사하기 전까지 대면 조사하기 전까지 날짜를 밝히지 않겠다고 아마 청와대하고 합의를 했었나 봐요. 물밑 접촉이 있었죠. 물밑 접촉이 예. 있었어.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발표하는 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걸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가서 압박을 할 것 같고 또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빌미를 명분. 주는 거니까. 예, 명분이죠, 그건. 네, 명분을 주는 거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법을 개정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출석해서 아직은 그걸 고려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이걸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특검 조사기간 끝나는 3일 전에 신청해서 혹시나 권한대행이 불허해 보세요. 그러면은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 회기가 23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달에.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국회에서 이걸 늘려놔야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직무정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좀 어려운 얘기로 특검이 했는데 저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보이거든요, 저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아파트에 제가 뭐 잘못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범위 명시했고, 장소 명시했고, 일자 명시했고, 근데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럼 열쇠 다른 분들 해갖고 강제로 따고 들어옵니다. 제가 막아요? 공무집행방해는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네. 현행범. 특검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서 문 열라고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림 몇 번 찍히고 그때 그걸 누구든 불러갖고 뜯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압수수색에 그렇게 막는다고 돌아옵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인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다 보니까